자, 봅시다. 오늘 경우의 수를 할 건데, 경우의 수는 어떤 학문일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진 학문일 것 같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만. 경우의 수, 넌 누구? 경우의 수, 넌 누구냐? 누굴까요? 자, 여기 어려운 얘기로도 막 정해져 있는 거죠. 경우의 수, 사건.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 너무 어려운 얘기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그래서 주사위 던지면 뭐가 나오냐.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이제 이벤트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 그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 상황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그거를 경우의 수라고 하죠. 주사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죠. 1, 2, 3, 4, 5, 6까지 나오겠고, 유술 던지면 이제 부정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윷놀이를 할 수 있잖아. 윷놀이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도개, 걸윷, 목까지 나오겠고, 네! 백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등간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다. 백도가 나와서 좋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슬픈 이야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죠? 자, 그때 이런 거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벤트, 사건들이 여러 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을 때, 그래서 사건이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더 있어?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로 나누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구해낼 것이냐라고 하면서 사건마다 여러 개 나왔을 때, 그게 바로 369페이지에 나오게 되는 합의 법칙이죠. 합의 법칙.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잘 보면 알겠지만 사건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지금? 2개, 3개, n개까지 갈 수가 있겠죠? 하여튼 여기서 이제 2개라고 합시다. 일단은 사건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2개가 있을 때 이 사건이 이것도 일어나고 저것도 일어나는 경우,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과연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두 사건이 있었을 때 또는으로 연결된 사건들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누가 열심히 막 세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다 뭐냐? 노가다의 학문인 거예요. 결론은 경우의 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천재기 때문에 보자마자 안 돼도 다 몇 개인지 나와. 이래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은 열심히 센 거예요. 나눠가지고 이렇게 사건 A가 있어. 6의 배수에 나오는 게 있어. 6의 배수 열심히 세고, 그다음에 3의 배수가 3의 열심히 센 다음에 그 사이에서 그런 관계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과연 세는 게 더 빠를 것이냐, 아니면 그런 세는 거에 규칙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뭐로 만드는 거죠? 수학적인 학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 경우의 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학문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면서 열심히 노가다를 하고 있었을 텐데, 다행스럽게 누군가가 이렇게 빠르게 세고 안 세도 구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활용한다, 안 활용한다?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뒤에 보면은 합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합의 법칙, 이름만 들어도 알겠지만 뭔가를 더할 것 같은 강력한 느낌이 들고 있죠? 아닌가요?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고배 법칙이나 합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언제도 배웠냐면 아마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설명할 때 동시에 발생한다,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되게 한글로 보면 어려운 거야.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발생하고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냐. 좀 이따 이제 고배 법칙을 배우게 되면 얘는 동시에 또는 잇따라서 발생한대.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보면 at the same time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시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글적으로 보면 약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한글로 보면은 이게 딱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제로 좀 봐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예제를 보면 내가 파스타랑 돈가스가 파는 가게를 간 거죠. 그래서 주문을 하는데 파스타는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가 있고 돈가스는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을 때 내가 파스타 또는 돈가스 중에서 하나를 주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된다? 5가지가 될 것이다. 이럴 때가 이제 우리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게 조금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파스타가 3가지가 있는 거고 지금 돈가스는 2가지가 있는 건데 이 중에서 내가 한 가지를 먹는다고 치면 돈가스의 경우의 수가 3가지인 거고 파스타가 3가지인 거고 돈가스가 2가지인 거니까 얘네를 더한 게 경우의 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이제 합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합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한다고 치면 이런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걸 파스타라는 A 사건과 돈가스라는 B 사건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한 번에 다 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쪼개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됐을 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다 나눠가지고 이거를 구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뭔 소리냐? 나눌 때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나누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겹치는 부분이 없게 나누겠다는 거야. 겹치는 부분이. 그게 뭐냐? 내가 만약에 주사위 2개를 던져. 그럼 합이 몇 시까지 나올 수 있죠? 합이 몇부터 몇까지 나올 수 있죠? 2부터 10위까지가 되죠. 그럼 내가 문제에서 이렇게 낸 거야. 합이 3 또는 9가 되는 경우라고 했다고 치면 3이 되는 경우랑 9가 되는 경우를 나누는 거지. 근데 이거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거야. 3이면서 9일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거를 우리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면서 저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집합을 배웠다면 좀 더 편하게 하겠지만 결론은 이것과 이것이 이 3인 거가 발생하면서 9가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으면 이걸 잘 나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결론은 또 예를 들어서 2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합이 10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합이 10 이상인 경우. 그럼 이거 이제 나눈다는 거야. 합이 10일 때, 합이 11일 때, 합이 12일 때. 이렇게 나누는 거지. 합이 10이 되는 경우, 합이 이제 11이 되는 경우, 합이 12가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버리면 10이면서 11이거나 12가 될 수가 없는 것. 이렇게 나누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저 표현대로 하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합의 법칙을 쓴다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각각의 나누는 거. 우리가 나누는 거는 지금 계속 고등학교 때 뭔가 느낌이 좀 봤을 때 어제 절대값이 나오면 나누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그랬다 안 그랬어? 나눴죠.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다 합쳤죠. 그러니까 뭔가 나누게 되면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게 없게 되잖아. 나눌 때도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도 나눌 때도 막 실수를 다 나눴잖아. 이렇게.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눴는데. 없잖아. 그럼 그걸 다 더하면 마지막에 해가 나왔어? 안 나왔어? 구한 게 나왔죠. 약간 그런 느낌. 합이 10인 것도 구하고 합이 11인 것도 구하고 합이 10인 것도 구했다면 이거의 전체 경우의 수는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나온다. 그러니까 잘 나눠서 이게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잘 나눈 다음에 각각을 하나하나씩 따로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라? 더해라.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시켜볼 때 나눠서 풀면은 좀 쉬운데 우리 이제 초딩이나 이렇게 저학년들을 시켜보면요 안 나누고 그냥 10 이상이 되는 거를 그냥 다 써요.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막 다 뽑아서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이 노가다가 잘못된 노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경우에서는 노가다가 맞죠. 네. 근데 이 합의 법칙을 잘 쓰려면 기준을 가지고 잘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노가다를 하지만 약간 품격이 있고 약간 기준이 있고 약간 우아하게 그냥 막 세는 게 아니야. 그냥 느낌과 필링으로 막 세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잘 세야지만 놓치는 것도 없고 중복해서 세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을 이렇게 시켜보면은 이런 거를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망해요.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준을 가지고 잘 나누지 않고 막 마구잡이로 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놓고서 뭘 더 셌지? 내가 안 센 게 뭐지? 몰라요. I don't know.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정확히 세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도 만약에 합의 10인 거를 이제 구했어.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찾을 때도 규칙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런 경우의 수도. 막 세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제일 작은 거부터 앞에가 작은 거 4,6 5,5 뭐 이런 식으로 셀 때도 하나씩 늘려가면서. 그래서 이런 노가다도 약간 기준과 품격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 나눠야 된다. 이것이 되면 마지막에 이걸 다 더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이제 합의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합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 어렵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어려운 거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 나누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나오도록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이냐. 합의 법칙을 더한다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싸움은 뭐냐면 합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경우의 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눌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합의 법칙 자체는 너무 쉽잖아. 다 더해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뭐 들으면 지나가던 강아지도 알지 않을까? 이 정도면 뭐 거의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눌 거냐. 이게 합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뭐 어려운 문제들은 이걸 어떻게 나눌지가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보자면. 실제적으로 그런 거죠. 뭐 여기 예제를 보면 뭐 한 개의 주사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 또는 3의 약수인 경우 있죠. 그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가끔 보면 이게 이제 동시에 발생하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예제 같은 데 보면. 그럼 합의 법칙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거 공통수학 2에 들어가게 되면 첫 단원이 아마 집합일 거예요. 이 집합이랑 경우의 수는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해할 때 집합을 알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나 확률과 통계는 집합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합의 법칙은 사실 뭐로 연결되냐면 약간 집합에서 나중에 배우게 되면 합집합처럼 연결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거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집합을 배우게 되면 좀 더 이 경우의 수를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지만 안타깝지만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또 바꿨어요. 왜요? 내가 안 바꿨다. 항상 얘기하지만 선생님 마음은 죄가 없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는 첫 단원이 고등학교 첫 단원이 집합과 명지였어요. 그리고 집합을 배워야지 함수를 배울 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단원이 당식의 연산이 아니었다. 이게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선생님 때 이제 여기 지금 나오게 되는 새롭게 들어온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행렬을 배웠지만 중에 사라졌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놀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일단 중요한 거는 결론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합을 배우면 이거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잘 나눈 경우는 뭐냐?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나눈 경우 이그젠플 1번이야. 눈의 수가 짝수 또는 3의 약수인 경우는 짝수인 거랑 3의 약수인 게 겹치는 게 없다는 거야. 짝수는 2, 4, 6이 되는 거고 3의 약수는 1, 3이잖아.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봐봐. 내가 1부터 20까지 자연수 그 밑에 311 밑에 보세요. 이그젠플 두 번째 거 밑에 보면은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 20면체 주사에 던질 때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4의 배수로 나누겠죠. 이렇게 4의 배수인 경우 4의 배수를 세겠죠. 열심히 세면
뭐가 나오죠? 5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5의 배수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5의 배수 어땠나? 3개죠. 뭐가 되죠? 50, 15, 20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는 5개 가지고 얘는 4가지니까 더해서 답은 푸다라고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왜 안 되냐? 이게 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게 있다는 거야.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야. 이게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at the same time 동시에 뭐가 발생했다는 게 아니라 그 동시라는 게 여기에서도 25의 세고 여기서도 20의 세인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에서도 지금 20이 나오겠지만 다의 배수라는 사건에서도 20이 나오겠지만 5의 배수 사건에서 20이 나왔잖아. 그럼 이거 중복해서 된 거지. 이거 빼줘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동시에 발생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약간 한글로 보자면 그러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게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게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다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 법칙을 온전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 이런 거는 뭐 동시에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없어지게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근데 아무리 이게 없어지게 나누려고 해도 생길 때가 있어요.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집합을 배우겠지만 이 동시에 발생한 게 하나가 생겼으면 나중에 하나를 빼줘야 된다. 왜냐? 한 번 더 셌으니까. 여기서도 됐고 여기서 했잖아. 원래 몇 번만 해야 돼? 한 번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 법칙의 우리가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걸 셀 때 나눌 거예요.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 게 제일 좋냐? 이게 동시에 발생되는 게 없도록 겹치는 게 없도록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합의 법칙을 온전히 적용하기가 쉬운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합의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경우의 수를 각각 나눌 건데 나눌 때는 겹치지 않게 나눠야 돼. 또 뭐가 있을까? 어떤 조건이 또 있을까? 겹치지 않게요. 나눠야 되잖아. 최대한. 또 어떤 게 있을까? 이것만 세면 전체를 다 세야 돼. 그러니까 여기 빠진 게 없어요. 빠지는 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합이 만약에 뭐 12 이상이다 그러면 10, 11, 10이면 빠지는 게 있어 없어? 없겠죠? 13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 게 중요하냐면 겹쳐지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다 셀 수 있도록 나오게 해요. 그게 합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기준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나누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나눠야지 이 문제를 쉽게 풀 것인가? 선생님 전 천재이기 때문에 안 나눠도 한 번에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건 쉬운 문제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절대 어려운 문제를 가면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얘 진도 안 맞아도 그냥 상관없겠죠? 네. 네. 페이지 369페이지. 경우의 수 하고 있어요, 지금. 369페이지. 경우의 수. 여기는 뭐 앞에 거 몰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와서 듣기에 누구나 와서 들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합의 법칙이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합의 법칙이 끝났을 때 그럼 이그젠플에서 과연 중복해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빼줘야 된다라는 게 이그젠플 몇 페이지 나오냐면 371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370 보면 1부터 12까지에 적힌 12장이 되는데 첫 번째 뭐죠? 짝수 또는 3의 배수. 짝수가 되는 경우랑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또는으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1부터 12까지니까 짝수가 나오는 거는 2, 4, 6, 8, 10, 12가 되는 거고 3의 배수인 거는 3, 6, 9, 12가 되는데 우리가 그냥 곧바로 합의 법칙 적용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나눴지만 슬프지만 이게 겹치는 게 발생이 우리 몇 개가 된 거죠? 2개가 된 거죠. 그렇다면 얘가 전체 몇 개야? 얘가 6개죠. 얘는 몇 개죠? 4개죠. 6 플러스 4로 해가지고 구하면 안 되고 겹치는 게 2개 있으니까 2개를 빼줘야 된다. 2번 더 됐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게 합의 법칙에서 나중에 조금 더 한 단계 더 심화가 된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걸 겹치지 않게 나누려고 해도 겹치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겹쳤던 거를 각각을 세. 겹쳤던 거를 빼주기만 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합의 법칙에 이어서 배우는 게 뭐죠? 곱의 법칙이죠. 이 곱의 법칙이 뭐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곱의 법칙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되게 어려워요. 두 사건 A, B가 있는데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고 B가 일어나는 경우에 N가지인데 두 사건이 동시에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것을 곱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잇따라 발생한다. 동시에 발생한다. 좀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가 아까 파스타라는 얘기를 해줄게. 앞에서 아까 파스타는 몇 개가 있었죠? 3개. 봐. 파스타가 3개고 아까 돈가스가 2개가 있었어. 내가 이제 간 거지. 그래서 우리 승은아 너 파스타랑 돈가스 합쳐서 한 개만 선택해 라고 한다고 치면 총 몇 가지밖에 안 나온다? 5가지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돈가스, 파스타 3개에다가 돈가스 한 개.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야 남자가 뭐 쪼잔하게 하나만 먹냐. 야 파스타에서 하나 고르고 돈가스에서 하나 골라. 결론 몇 개 고르는 거죠? 2개 고르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이런 거야, 봐봐. 내가 첫 번째는 합의 법칙 적용한다고 하나만 고르라 했어. 그러니까 파스타 또는 돈가스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러면 3 플러스 2로 해서 합의 법칙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곱의 법칙 적용해주면 파스타 중에서 하나 고르고 돈가스 중에서 하나 골라. 그럼 그가 전체 몇 가지가 나올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파스타는 1, 2, 3이 있다고 치고 돈가스는 A, B가 있었다고 치면 총 몇 가지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6가지가 나오겠죠? 총 6가지. 자, 우리 서윤이도 369페이지를 빨리 피고 오늘은 다 여기 진도가 맞으니까 영상은 나중에 보고 여기부터는 여기는 다 빨리빨리 오라니까요. 자, 여기는 다 경우의 수를 피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몇 개 아니냐? 이게 3가지고 2가지인데 이걸 하나하나씩 선택하게 되면 3이 뭐가 나온다? 6이 나온다. 이때 곱의 법칙 쓴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할 때 동시니까 파스타와 돈가스를 동시에 불러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거죠. 이런 게 동시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파스타에서 하나 고르고 돈가스에서 하나 고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표시한다면 1, 2, 3 중에서 하나 고르면 1을 고를 수도 있고 뭐를 고를 수도 있죠? 2를 고를 수도 있고 3을 고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돈가스 중에서 A, B 줄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총 몇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6가지. 이렇게 되는 구조. 하나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또 우스갯소리로 또 이런 이제 비유도 많이 드는데 내가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갈 때 당연하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의도 입고 하의도 입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입고 나가면 조금 이제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먼저 곧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바로 동시에 되는 거죠. 비교일 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옷을 입는데 상의랑 하의 동시에 입는데 정말 상의와 상의를 입으면서 하의를 같이 입냐?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입나요? 혹시 나는 상의와 하의를 동시에 입는다. 뭐 그런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동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의 입고 하의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시가 그 동시가 아닌 거죠. 혹시 같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상의 입고 하의 같이 있는 사람 있나요? 없겠죠? 근데 뭐 머리를 먼저 입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상의를 먼저 입는 사람도 있을 있고 뭐 하의를 먼저 입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이제 취향을 존중해 주겠지만 중요한 거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상의 중에서 보니까 옷가게를 딱 열었어. 상의가 한 10벌 있었고 나는 하의는 거의 안 사가지고 3벌밖에 없었다. 그럼 상의와 하의를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곱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곱해야 되는 거죠. 10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런 거를 우리가 동시에 한다, 뭐 잇따라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에 너무 이렇게 치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선택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경우에 당연하겠지만 이게 3가지, 2가지가 있는데 각각을 다 곱하면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우리가 곱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 이제 동시 선택한다고 하는데 뭐 결론은 정말 그 동시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고배 법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전 한 개와 밑에 예제를 보면 동전 한 개와 371페이지예요.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동전 한 개랑 주사위 던져요. 나올 수 있는 거는 동전은 앞하고 뒤가 있을 거고 주사위는 1, 2, 3, 4, 5, 6이 있으면 이거를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렇게 이런 구조들 동전 앞뒤 나오겠고 그럼 어떻게 되겠죠? 우리 표로 나타내면 동전은 앞을 헤드라고 하죠 보통? 영어로 하지? 테일? 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이런 구조. 이렇게 이거 선택하고 그 다음 거 선택해가지고 채워지는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우리가 이거를 고배 법칙이라고 해요. 한글로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가르치면 애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 거죠?를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 주사번에 나왔을 때 더하고 언제 곱합니까? 그거는 걔가 어떻게 있는 거냐면 별로 안 세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경우의 수의 기본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다 세봤어요. 세봐서 이거를 다 노가다를 해봤을 때 아 이럴 때 합의 법칙이 되는구나. 이럴 때 고배 법칙이 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고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공식만 외워서 이게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던 애들은 맨날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지 말고 다시 한번 이 모든 공식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 셌어. 다 셌을 때 그 세는 거를 거기서 규칙을 발견한 거지. 그래서 지금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애들은 거꾸로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합의 법칙 법칙을 외워요. 그 다음에 공식을 그냥 적용해요. 세보질 않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여러분들 경우에서 나오는데 진짜 안 세보고 대충 외워서 푸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이제 곧바로 어려운 문제 나오잖아요. 다 틀려요. 맞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 그냥 공식만 외운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어떤 구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를 잘하고 싶다. 이 경우의 수는 특히 이제 문과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경우의 수를 되게 많이 써요. 학력과 통계 되게 많이 쓴단 말이야. 나는 이제 문과 쪽으로 갈 생각이 조금 있다. 라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 되게 많이 쓰는데 일단 여기에 근본은 세는 거다. 자기가 다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거야. 세면서 그 규칙을 찾아가지고. 그래야지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응용이 됐을 때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왜 못 푸냐? 머리로 풀던지 느낌과 필링으로 풀던지 아니면 공식만 써서 풀어요. 그럼 나중에 어렵게 문제가 변형이 되면 푼다 못 푼다? 전혀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에 근본은 세는 거다. 세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372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면과 뒷면 나왔을 때 이렇게 수용도를 통해서 세보라는 거죠. 이때 이렇게 나오는 구조들이 다 뭐다? 고배 법칙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그래서 뭐 수용도 세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개념 체크에 보면 아주 재밌는 문제들이 있죠.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수인데 이 개념 체크 1번은 뭐냐? 합의 법칙을 적용을 할 건데 겹치는 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풀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문제는 당연히 뭐에 관련된 문제겠죠? 고배 법칙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다 세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근본이 그냥 세는 거다.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다 근본이 세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세보면서 느낌과 필링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머리로 풀지 마시고요. 이제 여기 조금 머리 있는 애들 자기 머리로 풀더라고요. 나중에 확장이 안 돼요. 머리가 이제 되는 거는 쉬운 문제들은 머리를 대충 풀면 되는데 이제 자기만의 필링으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게 머리로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 배운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노가다라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 나중에 확장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1-1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1부터 20까지가 있고 그중에 하나 뽑는 겁니다. 1부터 20까지가 있고 거기서 한 장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3의 배수하고 7의 배수 또는이죠.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인 경우는 나누는 거죠. 3의 배수인 것도 세고 7의 배수인 것도 세는 거죠. 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쁘게 그죠?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3의 배수는 뭐 다 세보면 여러분들이 뭐 3, 6, 9, 12, 15, 18이 되겠고 2부터 20까지니까 7의 배수는 7, 14까지만 있는데 얘네들은 몇 가지가 된다? 얘는 6가지가 되는 거고 얘는 2가지가 되니까 합의 법칙을 적용해도 된다. 답은 6 플러스 2가 돼서 8가지다. 하지만 2번일 때는 조금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겹치는 게 없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게 발생하니까 합의 법칙에서 겹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겹친 거를 좀 조심하자. 결론은 합의 법칙은 다 나눠서 세요. 그 다음에 겹친 거 있을 때만 조금 조심하자. 그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보자면. 아닌가요? 응. 그래서 다의 배수 또는, 근데 이 문제가 왜 쉽냐? 나누기가 너무 쉽잖아. 어려운 문제들은 나누기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 나중에 또 풀어주겠죠. 쉬운 것만 나오면, 뭐 중학교 2학년 때도 이렇게 쉬운 것 안 나왔죠. 중학교 때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나오지 않나? 그럼 다의 배수 뭐 있죠? 4, 8, 12, 16, 20 있고 6의 배수는 6, 12, 18이 있는데 겹치는 게 뭐가 있죠? 12가 겹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몇 개냐? 5가지가 나오고 얘가 지금 3가지가 나왔지만 5 더하기 3을 그냥 해버리면 안 된다. 왜 쓴다고? 겹치는 게 있으니까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를 빼줘야 된다. 그래서 겹치는 게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2번은 어떻게 돼? 6의 약수의 눈이 나오고 B 주사위는 짝수의 눈이 나오고 그러니까 A가 6의 약수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B는 짝수 중에 고려야 되니까 6의 약수는 몇 개가 있죠? 4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1, 2, 3, 6인가 6의 약수는? 처음에 1, 2, 3,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가 뭐가 되는 거죠? B 주사위는 짝수니까 2, 4, 6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사위가 나온 게 1이었으면 두 번째는 2, 4, 6이 나와가지고 이런 다 구조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 여기는 6의 약수 A라는 거고 여기는 짝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을 이런 구조에서는 어떻게 한다? 다 3개씩 나오잖아. 그게 몇 개 있죠? 4개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요 개수가 6의 약수라는 이벤트 개수인 4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짝수의 개수가 뭐가 된다? 3개씩 나오는 거. 그리고 3가지가 바로 짝수의 개수가 나오는 이벤트인데 이렇게 될 때는 3가지씩 4개 나오니까 곱해져서 몇 개가 된다? 12가지.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우리가 고배 법칙이라고 부르는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 법칙, 고배 법칙 그냥 들어서는 이게 뭔 얘기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한글도 되게 이상하죠. 뭐 동시에 뭐 이런데 뭐 동시에가 뭔 소리야 그게 다. 느낌이 오면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느낌이 오시나요? 그 동시에가 다 동시에 들으면 난 뭐 동시에 발생하는 것밖에 아무 생각이 안 되던데. 뭐 내가 좀 구하지 못해서 그랬나요? 일단 뭐 이게 약간 수학인데 약간 표현이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설명할 때 선생님도 이러한 구조를 띄게 되면 이게 바로 동시에 같은 이게 바로 동시에다. 거기서 말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봅시다. 대표지 1번. 쭉쭉 갈게요. 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2개의 주사위를 던져요. 나누라는 거죠. 1번에서. 2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뭐의 배수가 된다고요?
6의 배수. 그럼 6의 배수가 되는, 과연 6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는 몇 개로 나눠지냐라고 한다면, 합이 6의 배수인 거죠? 합이 6의 배수. 합이 6의 배수인 거는 총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합이 6일 때가 있겠고, 합이 몇일 때가 있는 거죠? 12일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합이 6일 때가 있겠고, 합이 12일 때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요렇게 나오면. 그래서 이제 합의 법칙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합이 6이 되는 거 이제 세는 거고, 두 개 던질 때 합이 6이 되는 거, 12가 될 때 세는 거죠. 18은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없죠? 이게 다 된 거야. 그럼 이게 되게 잘 나누는 거죠. 왜냐면은 겹치는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거 세면 돼요. 합이 6인 것도 이렇게 세는 거죠. 처음에 1부터 시작해요. 1,5. 두 눈이에요. 이렇게 순서대로. 2,4. 3,3. 셀 때도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세야 돼요. 노가다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잘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몇 개가 나오죠? 5가지 나오는 거고, 합이 16, 12는 6,6에서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 요 두뇌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거는 이 두 개를 더해서 나온다. 이런 게 지금 합의 법칙을 적용하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합의 법칙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된다. 이쁘게. 빡 패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1부터 50까지 자연수 중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인 거. 그러니까 나눌 때 지금 보면 알겠지만 1부터 50까지 중에서 3의 배수인 경우,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8의 배수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조금 슬프지만 겹쳐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간 응용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3의 배수를 다 셀 수는 있겠지만, 뭐 3, 6, 9 해서 세겠지만, 이게 3의 배수가 50까지 몇 개가 나오는지 어떻게 되죠? 정확히 세려면? 빠르게 세는 방법 뭐죠? 3 곱하기 1부터 시작해서 3 곱하기 이렇게 가겠죠? 마지막에 가면 뭐가 되는 거죠? 3 곱하기 몇이죠? 1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다 18이죠? 그럼 여기가 1부터 16까지만 이렇게 세는 거예요. 이게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16가지죠. 되게 16가지. 이런 식으로 세는 거죠. 8의 배수가 된다 하면 똑같죠? 8 곱하기 1부터 시작해서 8 곱하기 2 가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8 곱하기 6까지 가서 48이 되는 거죠? 그냥 몇 가지 되는 거죠?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랬다면 더하기만 하면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뭐냐?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죠. 3의 배수랑 8의 배수 겹치는 게 뭐죠? 겹치는 게 뭐겠어요? 이 겹치는 거 3의 배수이면서 뭐가 되는 거죠? 그리고 8의 배수인 거. 이게 뭐죠? 최소 공배수인 24의 배수가 되는 거죠. 이 겹치는 부분들은 나중에 빼줘야 된다. 그러면 24의 배수는 이제 몇 개가 되냐라고 하면 24 곱하기 1하고 24 곱하기 2밖에 없어서 이게 몇 가지 된다? 2가지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 세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16에다가 6을 더한 다음에 뭐를 빼면 된다? 1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세지 않더라도 뭐 3의 배수에 7해가지고 3, 6, 9, 12 다 쓰고 뭐 이렇게 또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구하지 않고 이렇게 구해서 우리가 합의 법칙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답은 16 더하기 6에다가 겹치는 게 없었으면 딱 여기서 깔끔하게 끝나는데 겹치는 게 있어서 뭐를 빼줘야 된다? 2를 빼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학문을 배우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안 그랬으면 다 세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배우는지 알겠죠? 그러면 뭐 하나 풀어볼까요? 여기서 제일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1- 몇 번이죠? 4번인가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다 또는 7로 나눠 떨어지는 수. 4로 나눠 떨어진다. 다의 배수란 얘기예요. 7로 나눠 떨어진다. 7을 배수란 얘기예요. 말만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뭐 1-4번 같은 거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1-4번을 다 세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풀어내면 다 세지 않더라도 금방 구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배운 이유가 있죠. 아, 노가다를 조금 덜 해도 되겠다. 다 해도 되죠. 뭐 잘 모르겠다 선생님. 저는 이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 파트의 최대 마지막 힌트는 뭐냐? 정 안 되면 다 세라. 다 세라. 답은 나올 것이다. 아는 건 없다. 시간은 남았다. 할 거는 경우의 수다. 그죠? 기말고사 때 선생님 저는요 공부한 게 없어서 풀만한 문제가 몇 개 없네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경우의 수 문제를 세면서 풀어봐.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는 노가다의 학문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얘를 잘 알아야지만 노가다를 덜 할 수 있다. 이게 이 학문에서의 이제 가장 큰 이렇게 힌트가 되는 거죠. 1부터 100까지 중에서 다 또는 거니까 1에서 100까지가 되고 한 장 뽑는 건데 첫 번째는 4의 배수 다 세고 또는이니까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죠. 7로 나눴던 거. 두 번째는 또는이니까 7의 배수 센 다음에 누가 있는 존재를 봐야 된다. 4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거. 겹치는 부분. 그게 이제 보통 뭐가 된다? 최종 배수의 배수가 된다. 28의 배수를 나중에 세는 거죠. 그러니까 4의 배수는 뭐 4 곱하기 1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4 곱하기 25니까 총 몇 개가 나온다? 25가지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7의 배수는 7 곱하기 1부터 해서 어디까지 가죠? 7 곱하기 14까지 가나? 그래서 14가지가 나오겠고요. 28의 배수는 28 곱하기 1부터 해서 28 곱하기 몇 가지 가죠? 3까지 가나요?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다 셀 필요 없이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를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구하겠다. 다 세지 않고. 각각을 따로따로 다 세고 각각을 따로 세고 그 다음에 겹치는 것만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구해서 몇 가지가 나온다? 36가지로 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거를 배우게 되는 우리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는 다 세고 있었을 수도 있다.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럼 이제 어떻게 나누는지가 되게 중요하구나. 할 때 잘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다 그거예요.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대표예제 2번에 보면 음화정이 나오는데 음화정은 뭐 음이 아닌 정수예요. 그냥 자연수의 영도 같다 생각하면 돼요. 음화정은 음이 아닌 정수잖아. 음수만 빼면 되니까 0하고 자연수를 포함시켜서 음화정이라고 불러요. 그럼 1번을 봤을 때 잘 보세요. x 더하기 2y 더하기 3g가 10일 때 음이 아닌 정수를 음화정이라고 부르는데 음화정 x, y, g의 순서상을 구하시오. 그래서 얘도 이제 나눠서 푸는 거죠. 뭘로 나누는 게 가장 좋냐?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노가다 해보면 알겠지만 x로 나눠도 되고요. x를 기준으로 나눠도 되고요. y를 기준으로 나눠도 되고요. g를 기준으로 나눠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편하냐라고 한다면 다 나눠본 나의 결과 이 앞에가 숫자가 제일 큰 걸로 나누는 게 가장 심플해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로 나누냐? g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g가 0일 때, g가 1일 때, g가 2일 때, g가 3일 때로 나누는 거죠. 나누겠다. 음화정이기 때문에 0도 돼요. 이렇게 나누겠다. 이렇게. 그러면 0이 들어가면 얘가 없어지죠. 그럼 x 플러스 뭐를 세면 되는 거야? 2y는 10을
치부해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게 합의법칙에 적용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준영아 너무 어렵냐? 너무 쉬워? 이렇게 풀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는 거죠. 이렇게 쉬워요. 그 다음에 g가 1이 되면 이게 3이죠. 넘어가면 7이에요. x 플러스 2y가 7인 거에 또 되는 거죠. z가 2예요. 6이죠. x 플러스 2y가 4인 거를 되는 거예요. 3이면 x 플러스 2y가 1인 거를 쓰는 거죠. 자, 그렇게 나눴을 때 여긴 겹칠 수가 없어요. g가 0이면 틀릴 수가 불가능하죠. 이것만 세면 돼요. 그럼 이것도 누구로 되냐? 큰 놈으로 되는 거예요. 큰 놈으로. 그럼 y는 뭐부터 가능한 거죠? y는 뭐부터 가죠? 0부터 가능한 거예요. 0부터 어디까지 가능하죠? y는 5까지 가능한 거죠. 왜냐면 0도 되니까 5가 되더라도 x가 0이면 돼요. 그러니까 y가 0부터 5까지면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 준영아? 0부터 5까지 총 몇 개야? y가 0일 때, y가 1일 때, 2일 때 5까지니까 총 몇 가지예요? 1부터 하면 5가지고 0부터니까 몇 가지겠죠? 6가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y가 뭐부터 가는 거야? 0부터 3이 6까지니까 3까지 가능한 거야. 여기 몇 개 나온 거야? 여기는 4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y가 결정되면 x는 하나로 고정되기 때문에 y만 셀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부터 y가 몇 가지 가능한 거죠? 2까지 가능한 게 몇 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3가지. 여기 y가 몇만 되죠? 0만 되니까 여기서 1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답이 나온다 이거야. 나눠서 풀면. 근데 이제 이런 걸 풀라고 시키면 만약에 내가 이거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렇게 문제를 주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 나누고요. 막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못 세. 제대로. 막 지맘대로 초딩들 한번 줘보세요. 막 지맘대로 셉니다. X 막 1 넣었다가 막 2 넣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다 제대로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잘 나눠가지고 세질 않고 막 세요. 그러면 뭘 더 했는지, 뭐를 잘못했는지, 뭐를 놓쳤는지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답이 맞을 확률이 없어요. 시켜보세요, 여러분들. 막 센다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지 말자 이거야. 그러지 말자 이거야. 우리가 조금 나름대로 좀 품격 있게 좀 세보자. 이게 이제 경우였어요. 품격 있게 세보자. 품격 없나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2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쉬운 문제인 거예요. 그냥 할 때 이제 문제 어렵게 내면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2번까지만 칩시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죠? 자, 2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x 플러스 y가 7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xy의 순서쌍은 이거는 당연하지만 또 뭐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편하겠어요? x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편하다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x가 뭐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로 나누고 x가 1이게 되면 y는 뭐가 되는 거죠? 넘어가는 거 5보다 작거나 같다. 2가 되면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 3이 되면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자연수니까 y가 될 수 있는 게 뭐죠? x가 1일 때 y가 될 수 있는 건 뭐죠? 1, 2, 3, 4, 5에서 몇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가지가 나오겠죠. 3보다 작거나 되면 3가지가 되겠죠. 얘는 1가지가 되겠죠. 다 더하면 된다. 이런 거죠. 겹치는 게 발생하는 데가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겠다는 문제가 우리가 합의 법칙을 배운 이유이다. 이게 합의 법칙을 배우고 그걸 적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직 고배 법칙은 안 썼죠. 고배 법칙 되는 경우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중학교 때 고배 법칙 되는 거는 딱 2가지 배웠어요. 크게 보자면. 첫 번째, 줄 세우기랑 대표 뽑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너무 쉬워서 할 필요가 없나요? 2-4번은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맞아요? 세 종류의 지우개가 있다. 강탈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왜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이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우개가 100원짜리를 X개를 샀고 500원짜리를 Y개를 샀고 700원짜리 Z개를 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100 곱하기 X 더하기 500 곱하기 Y 더하기 700 곱하기 G가 3000이다 라고 하고
x, y, g를 한 개 이상 포함하여 산다고 했으니까 x, y, g는 자연수가 되는 거고 얘를 이제 100으로 다 나누는 거죠. 100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면서 30이 되니까 이제 g를 기준으로 나눠서 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문제죠. 나누고 나면 이런 방정식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뭐 g가 1일 때, g가 2일 때, g가 3일 때 3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라는 얘기죠. 다음 장으로 갑시다. 다음 장은 이제 합의 법칙이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 뭐로 넘어간다? 합 다음에 뭐죠? 곱의 법칙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약간 이제 곱의 법칙인 경우에는 대표 3번에 보면 10의 자리는 숫자는 소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홀수인 두 자리 숫자인 소수다. 그러니까 10의 자리에는 가 있겠고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자연수가 나오는데 두 자리 자연수가 나오는데 소수라고 했으니까 올 수 있는 게 뭐죠? 2, 3, 5, 7이 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의 자리에서 홀수라고 했으니까 1, 3, 5, 7, 9가 되겠죠? 그럼 이건 더해야 돼 곱해야 되죠? 2가 와도 1, 3, 5, 7가 다 올 수 있고 3이 와도 1, 3, 5, 7, 9가 다 올 수 있고 5가 와도 1, 3, 5, 7가 올 수 있는 구조니까 이거는 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곱해야 된다. 그래서 다 곱하기 4가지죠? 그 다음에 얘가 5가지를 곱해서 몇 가지가 나온다? 20가지다. 이런 구조에서는 곱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요게 이제 어디서 적용되냐? 방식의 연산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 뭐 2번에 보시면 방식의 연산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A 더하기 B 더하기 C하고 X 더하기 Y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의 개수인데 결론은 앞에서는 곱해질 수 있는 게 A, B, C 중에 하나 선택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너가 선택되는 거죠? X, Y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되면 A랑 X가 선택되면 AX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하나당 XY 선택돼서 AX랑 AY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네, B가 선택돼가지고 이렇게 XY 또 나오면 BX랑 BY가 나오는 거죠. 또 C가 선택돼서 CX랑 Y면 CX랑 CY가 되는 거니까 결론은 요거는 세 가지고 이게 두 가지가 되지만 나오는 항의 개수는 곱하면 나오더라. 그래서 곱하면 된다. 3 곱하기 2에서 이게 뭐가 나온다? 6가지가 나온다. 이러한 항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 때도 이 항의 개수도 이게 항이 3개가 있고 항이 2개가 있으면 곱하면 항의 개수가 나오더라. 여기서도 이제 방식의 연산에도 식으면 되니까 꺼지면 자 이렇게 이제 항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약간 응용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에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볼까요? 3-3번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3-3번은 잘 구했나요? 열심히 했어요? 소설책 6권, 만화책 4권, 시집이 3권이 있대요. 시집은 시를 좋아하나봐요. 집에 시집 좀 있어요? 꺼내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뭐 소설책은 좀 볼 수 있죠. 만화책도 뭐 자주 볼 수 있죠. 시집은 조금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설책 6권 그 다음에 만화책은 요즘 다 인터넷으로 많이 봐서 모르겠어요. 웹툰만 보는데 집에 만화책 좀 있습니까? 근데 다른 뭐 만화책 막 보던데 보니까 일본 만화 엄청 좋아해요. 시집 2권 하지만 시집을 사는 사람 아직까지 별로 본 적은 없었다. 주변에서 시집을 사는 사람이 좀 있나요? 우리
승훈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소설책까지는 뭐 좀 가능성이 있는데 시집살이사 말까지 나도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그게 아주 문학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그럼 이 중에서 몇 권 산다겠죠? 2권.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되죠? 이게 이제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2권을 선택을 하는데 이게 서로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서로 달라야 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이런 거죠. 소설과 만화를 선택하는 거. 2개를 선택할 때. 배터리 문제일 수도 있고. 배터리를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소설과 만화일 수 있겠고, 소설과 또 뭐가 될 수 있죠? 시집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있죠? 만화랑 시집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권 한 권씩 뽑을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눈 다음에는 어떤 법칙이 적용하면 되는 거죠? 소설 6개 중에 하나 뽑고, 만화는 4권 중에 하나 뽑으니까 6, 4, 24. 하나씩. 소설 6개 중에 하나 뽑고, 시집 2개 중에 하나 뽑아서 12가지. 만화는 4권 중에 하나 뽑고, 시집을 2개 뽑아서 8가지가 나온다. 이게 되게 전통의 그 가장 많이 나오는 구조예요. 나눈 다음에 여기서 고배법칙이 적용되죠. 그 다음에 다 더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의 수 문제죠. 그러니까 나눌 때는 합의법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눈 다음에 다 세는 게 아니라 보통 고배법칙이 대부분 적용됩니다. 이 고배법칙의 종류가 뭐 뒤에 배우겠지만 뭐 순열도 있고 조합도 있고 나중에 뭐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중복순열, 중복조합 막 이 고배법칙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배법칙도 이런 구조로 되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누가? 수학자들이 하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는 다 안 세도 된다. 이런 구조가 돼서 그럼 이렇게 빨리 셀 수 있다. 노가다를 하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별로 깨닫고 싶진 않았지만 대부분 애들이 이 경우의 수를 잘하는 애들은 이제 노가다를 잘하고 직접 해보면서 이 공식의 느낌을 딱 아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거 다 더하면 답이에요. 답은 몇 개가 되는 거죠? 44가지가 되나요? 맞아요? 맞았어요? 아니요, 틀렸어요. 어떻게 막 두 개 막 뽑았나요? 아니요, 하나를 하고 2개를 이제 합쳐서 하면서 이렇게. 합쳐서 만들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잘못된 길에 갔다, 결론은. 네.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2개를 뽑는데, 소설에서 하나 뽑고, 만화에서 하나 뽑는 경우. 다른 거라고 했으니까. 같은 것도 뽑을 수 있다고 했으면 좀 더 스펙타클하게 됐겠죠? 또 쉽게 말한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 구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를 보면 3-4번은 뭔가 또 변형이 일어났네요. 느낌이 좀 오시나요? 3-4번? 3-4번 봤는데 선생님 뭐가 좀 많이 급해요. 일단 P 플러스 Q가 있고요. 중간에 갑자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있는데 결론은 여기서 PQ 중에 하나 선택되고 A, B 중에 하나 선택되고 X, Y 중에 하나 선택돼서 곱해진 게 항으로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항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여기서 PQ 중에 하나 선택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A, B, C 중에 하나 선택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X, Y 중에 하나 선택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P, A, Y가 선택됐으면 P, A, Y라는 항이 나오는 거죠. 그럼 총 항의 개수는 몇 개냐? 여기가 2가지, 여기가 3가지, 여기가 2가지니까 총 몇 개가 나온다? 12가지가 나오겠죠. 모든 항의 개수는. 이게 1번인 거죠. 각각의 경우의 수를 나왔을 때 곱하면 나온다. 동시에 이렇게 선택돼서 되는 거니까. 이때 P를 포함하는 항의 개수는 이 첫 번째 구역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앞에 게 P가 선택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P를 포함한다는 건 이 Q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P가 무조건 여기 선택된 거야. 네. 그럼 여기서 나올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3 곱하기 2에 몇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가 무조건 선택돼서 한 가지가 된 거고 여기서 3 곱하기 2가 돼서 6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변형을 시킨 거죠, 이제 문제에서. 그 다음에 B를 포함하지 않는다. B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포함하면 돼요. 봐봐.
B를 포함하지 않는 케이스는 A를 포함하거나 뭐를 포함하는 거죠? C를 포함하는 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B의 선택지를 없애는 거예요.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꺼져. 그러니까 여기 선택지는 누구만 있는 거야? A랑 C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가지가 되겠고요. 여기서도 두 가지인 거야. A랑 C. 여기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8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지에서. B를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B 꺼져. 이렇게 된 거죠. 안타깝지만 집에 보내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P만 선택되니까 이제 P가 한 가지가 딱 선택이 되는 거죠. P를 포함하는 거. 여기서 이런 이제 만약에 이거를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일일이 다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경우의 수가 다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이제 처음에 P가 선택되고 P에서 또 뭐로 나눠지죠? A, B, C로 나눠지고 또 A, B, C에서 이게 X, Y로 다 쪼개지는 거죠. 이런 구조. Q도 마찬가지로 A, B, C로 나눠지겠고 또 여기서 또 X, Y 각각으로 찢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2번 같은 경우가 P가 선택된 거 이거 구하는 거예요. 해보면. 그 다음에 B를 제외시킨 거 B 꺼져. 얘네들가 다 사라진 거죠. 이렇게. 이쪽이 다 사라진 거죠. 이렇게. 보자면. 그래서 다 세라. 잘 모르겠냐? 세면서 확인하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세지도 않고 튀었다. 혼나요. 세서 튀는 건 내가 뭐라 안 그러겠는데 선생님 전 이 문제를 세지도 않고 튀었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경우의 수를 못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뭐 장난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 세면서 하다 보면 저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세지도 않았는데 이해가 된다. 그럼 천재예요. 천재입니까 우리 세연이? 천재였으면 좋겠다. 자기 마음은 천재였으면 좋겠죠.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를 보면 이제 어려워지는데 대표 4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죠. 예? 너무 쉬워요? 뭐 몇 개 남았는지는 봐야겠죠. 그 대표 4번에 1번에 보면 이게 양의 약수의 개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우리가. 그죠? 중1 때 뭐라고 배우죠?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배우죠? 지수에 1을 더해서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몰라도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지만 난 모른다. 나는 외웠을 뿐이고 진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자,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인데 소인수 분해를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죠? 소인수 분해 한다는 거는 오랜만에 또 소인수 분해를 좀 들어봅시다. 소인수 분해 한다는 건 뭔 소리, 뭐 한다는 거죠? 소수인 수들로 그게 결론은 뭐냐면 곱하기를 잘게 쪼갠 거예요. 근데 소수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거죠. 왜냐, 1과 자기 자신밖에 약수가 없으니까 소수라는 거는 곱하기로 쪼갰을 때 어떤 수를 곱하기로 다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때까지 가면 그게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71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나오죠? 안 나와요? 72. 8, 9, 70인가요? 네.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인가요? 이거죠. 그러면 이게 다 쪼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합해서 나오는 게 여기서 뭐해서 나오는 게? 조합해서 나오는 게 그게 뭐다?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약수인 거예요. 조합해서 나오는 게. 이 약수들. 그러면 봐봐. 2가 3개 있다는 얘기는 2는 몇 개까지 뽑을 수 있다는 얘기야? 2는 몇 개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거야? 2는 3개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때 보면 알겠지만 2를 포함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이쪽으로 보자면 2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개까지 선택이 가능한데 하나도 선택 안 돼. 그게 1이에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서 그게 1인 거야. 2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게 1인 거고 2가 하나 선택될 수도 있어요. 2가 몇 개 선택될 수 있어요? 2개 선택될 수도 있어요. 2가 3개 선택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3도 마찬가지로 3도 몇 개까지 선택될 수 있다는 거야? 3도
하나도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1이에요. 3은 한 개도 선택될 수 있고 3은 두 개까지 선택될 수 있어. 이런 구조인 거야. 지금 이렇게 1, 3, 3의 제곱 1, 3, 3의 제곱 1, 3, 3의 제곱 이렇게 곱해진 게 약수라는 거죠. 저거를 통해서 저 소인수분해한 것들을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수가 약수예요.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1을 더하냐? 1, 2, 3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포함된 거죠? 1이. 하나 더 포함된 거예요. 하나도 선택 안 된 게 포함됐기 때문에 1을 더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곱의 법칙이 적용됐으면 알 수가 있는 거죠. 1을 더하는 이유는 이게 3이면 3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1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3 플러스 1가지가 나오는 거죠. 곱의 법칙이 됐죠. 그 다음에 3을 선택했을 때 3의 제곱이면 1까지 포함해서 몇 개가 되는 거죠? 여기가 3가지가 되는 거죠. 1을 포함해야 되니까.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3 플러스 1, 2 플러스 1에서 곱한 게 4, 3, 12에서 12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이었다. 소인수분해에서 이것들의 곱의 법칙으로 다 찾아낸 게 바로 약수의 개수인 거죠. 그래서 소인수분해하면 뭐가 좋냐?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점이 총 몇 가지 정도가 있냐면 우리가 배우는 게 조금 많아요. 첫 번째,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배우냐면 이게 제곱수인지 아닌지를 찾기가 또 쉬워져요.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찾기 쉽다고요? 소인수분해하면. 지수가 다 짝수가 되면 제곱수가 무조건 돼요. 그래서 소인수분해하면 뭐가 찾기 쉽다고? 제곱수인 것도 판명하기가 쉬워요. 지수가 다 짝수면 제곱수예요. 왜냐면 이거 묶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뭐를 찾기 쉽다? 최대 공약수도 찾기가 쉬워요. 또 뭐를 찾기 쉽다? 최소 공배수를 찾기도 쉬워요. 일단 뭐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이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최소 공배수를 배우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이점이 없으면 배울 이유가 없는 거죠. 일단 뭐 이렇게 약수 개수 구할 때도 우리가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이때 72와 108의 양의 공약수가 개수라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다 배우게 되죠. 중학교 1학년 때. 또 공약수는 뭐냐? 약수 중에서 공통된 약수를 뭐라고 부른다? 공약수. 공약수의 특징이 있죠. 우리 승훈아 기억나냐? 공약수는 뭐랑 관련이 많죠? 우리가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죠. 무조건. 공약수는 뭐 어떻게 나온다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죠. 그래서 공약수에 관련된 거는 누구를 구하면 끝난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약수라는 건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를 해주면 약수는 그러면 보통 홀수개가 나올 것 같아요? 짝수개가 나올 것 같아요? 약수는 보통? 이제 약간 약수에 대한 약간 심화 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오 재밌겠다. 보통 짝수가 나오죠. 왜 그러냐? 봐보세요. 내가 이제 18의 약수를 구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구하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구할 거예요. 1, 18 만약에 우리가 소인수분해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2, 9, 3, 6 그러니까 보통 짝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홀수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홀수가 될 것인지 생각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조금 머리 써보자. 그렇지? 마지막이 같은 걸로 곱해지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약수의 개수 홀수라는 거는 무슨 수라는 거야? 제곱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약수는 짝수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두 개씩 이렇게 페어가 되니까 곱해져가지고. 아니, 페어를 안 구해. 만약에 이게 홀수개가 나오려 그러면 이렇게 제곱수가 돼야 돼요. 왜냐면 1, 25, 만약에 여기서 5, 5가 된 거지. 마지막에 같았어야 돼. 같으니까 두 개가 안 되고 한 개씩 되니까 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제곱수는 홀수개야, 약수개수가. 그래서 한 단계 더 가봅시다. 약수가 3개야. 그럼 어떤 수일까요? 약수가 3개인 수는 뭘까요? 무슨 수일까요? 약수 3개인 거는? 소수의 제곱수인 거죠. 소수의 제곱수.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약수가 3개인 거야. 이런 거. 소수의 제곱수.
소수의 제곱수. 이게 분해가 되면 안 돼요. 뭐 8같이 이렇게 분해가 됐어. 이건 짝수개가 나오긴 하죠. 아, 홀수개가 나오긴 해. 홀수개가 나오긴 하지만 얘는 3개가 아닌 거야. 왜냐면 2의 3승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2의 얘는 6승이잖아. 그러니까 7개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소수가 되면 더 분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소수의 제곱수가 뭐가 된다? 홀수개가 나와요. 3개. 딱 3개. 3개가 나오는 거죠. 소수의 제곱수는 약수개수가 3개가 나와요. 이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런 규칙들이 있죠. 뭐 약수에는 간간히 나와요. 경우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약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은 좋을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2와 108의 공약수를 찾으러 가면 뭐를 찾으면 끝나는 거죠?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지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개수를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공약수는 누구만 하면 끝난다. 최대 공약수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공배수는 누구만 하면 끝나죠? 최소 공배수만 돼요.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다 배수이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끝나게 되고, 이게 또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뭐 통분하거나 약분하거나 할 때 이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가 다 쓰인다 안 쓰인다? 쓰인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저희도 되죠. 그럼 70이랑 108의 최대 공약수는 보이나요? 36이죠? 아니에요? 딱 봐도 보이지 않아요? 36 최대 공약수? 안 보여요? 보이죠? 36이잖아요. 그냥 딱 봐도 그냥. 그래서 얘의 약수를 구하면 소인수분해 좀 때렸다 치면 어떻게 되나요? 9, 4, 36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홀수개가 나오죠. 제곱수기 때문에. 3 곱하기 3에서 몇 개가 나온다? 9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270의 양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는 뭐냐? 약간 응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재밌죠? 자, 3번 약간씩 응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세다 보면 금방 알아요. 270의 양의 약수들 중에서 이런 변형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 약수 개수로 3의 배수의 개수는 누구일까? 3의 배수. 그럼 얘는 270의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몇이 나오냐면, 암산을 해보면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상 암산을 해보니까. 맞나요? 2 곱하기 3의 1 곱하기 5 암산하면 270 맞죠? 네. 27 곱하기 15. 그렇죠? 그럼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소인수들 중에서 3이 무조건 포함이 돼야 돼요. 3이 포함이 되기만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3의 배수예요. 3이 포함이 안 되면 3의 배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세면 되냐? 3이 포함된 것만 세면 되는 거야.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2는 1하고 2들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는 2가 포함이 안 됐거나 2가 포함됐거나. 여기 선택지는 누구밖에 없는 거야? 1은 될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3이 하나가 포함됐거나 3이 하나가 있거나 2개가 있거나 3개가 있거나 이것만 무조건 선택해야 돼. 하나도 없는 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5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 3이 한 개라도 포함되는, 그러니까 1인 건 안 되는 거야. 3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1이 되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1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선택지에서 이렇게 내버리면 여기 지금 2가지가 되겠고요. 여기서 몇 개가 되는 거죠? 여기서 3가지가 되고 여기서 2가지가 돼서 다음 뭐가 나온다? 12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3의 배수가 된다. 3이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 참기를. 저거를. 전체에서 빼도 돼. 네네네. 그 다음에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다 3개 귀찮으면 여기 1이 있잖아요. 전체에서 1 하나도 안 선택되는 거를 빼줘도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베이스템으로 이제 선택해도 되는 거죠. 잘 나눠두면. 이것도 이제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뭐 됐나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그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몇 번에 풀면은 잘 풀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4-4번. 4-4번? 4-4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4-2번에서는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겠잖아요. 짝수 다 빼버리면 돼요. 셀 때. 짝수는 하나 들어가면 안 된다. 홀수는 짝수가 하나 들어가는 순간 홀수가 짝수가 바뀌기 때문에 뭐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4-2번, 4-4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만 나중에 더 알려줄 게 있는데, 맞아. 이것도 하나 적어놓고 갈게요. 혹시 양의 약수의 개수의 총합을 어떻게 구하는지 배운 적이 있나요? 약수의 총합.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다 더한 거. 그럼 어떻게 보여요? 재밌어 보이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잘 모르겠죠. 궁금하게 하네요. 그쵸? 그것도 한번 설명할까요? 자, 봅시다. 예로 한번 할게요. 72에 양의 약수의 개수는 과연 어떻게 구할 것인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겠죠,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양의 약수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약수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해요. 선생님, 일일이 다 하면 되죠. 제가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할 겁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그러네요. 생각보다. 다 되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여기서 1로 갔을 때 1 곱하기 1이잖아요. 이렇게. 1 곱하기 1이겠죠. 이렇게. 네. 그죠? 여기 뭐죠? 1 곱하기 3이죠. 1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여기를 더하게 되면 이게 1로 묶이면서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묶일 거예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2랑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여기를 묶으면 2로 묶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을 묶일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2의 제곱에다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을 묶일 거예요. 또 어떻게 됐죠? 2의 3승에다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을 묶일 거예요. 다 똑같죠? 네. 이거 앞에 다 더하면 되겠죠. 묶어가지고. 이거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이 되겠고 뒤에는 똑같이 이렇게 써주겠죠. 이게 이제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만약에 뭐 2의 4승 곱하기 예를 들어서 3의 3승이었어. 그럼 총합이 뭐냐? 1부터 가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까지 더해준 다음에 곱하기 3도 1부터 시작해서 3의 3승까지 가면 됩니다. 이게 총합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게 총합을 구하는 방법. 제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죠.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을 또 금방 구하는 방법이 고2 때 배워요. 저거 더 빨리. 그쵸. 이게 3의 100승까지 가는 것도 금방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거를 빨리 더. 이렇게. 이게 이제 곱해진다고 해서 이런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 뭐 등비수열이라고 부른다. 나중에 또 배워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바로 이렇게 이거 다 써가지고 더한 거랑 곱해진 게 바로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 이게 공식이에요. 2의 3승이랑 3의 제곱이 있으면 1부터 2의 3승까지 하나씩 올라가면서 더해주고 1부터 3의 제곱까지 더한 다음에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약수의 총합을 제일 빨리 구하는 방법인 거죠. 하나씩 다 더해가지고 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게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뭐 알아두면 나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약수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약수가 생각보다 나와요. 약수가 생각보다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경우의 수에서 은근히 나와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뭐가 울리네요. 내 건 아니겠죠? 내 건가? 선생님 걸 수도 있어요. 모음을 안 해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문제 아까 몇 개 풀어가겠죠? 3-4-2번 300 소인수분해하면 뭐 나옵니까? 뭐 나와요? 300 영화 제목이 생각나네요. 청소년 관람 불가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봤을 수도 있죠? 아닌가요?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옛날 때 자, 300 소인수분해하면 뭐 나와요? 안 나와요?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요?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다. 잘 알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홀수가 되려면 소수 중에서 2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소수 중에 짝수는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했을 때 2만 빼면 돼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인수분해 했을 때 2만 다 제외시키면 무조건 짝수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만 만들면 돼요. 3하고 5하고. 그럼 이게 당연했지만 이게 뭐가 된 거야? 2개, 여기는 3개가 되겠죠? 1씩 더합니까? 몇 가 나온다? 6가지가 바로 홀수라는 말이죠. 2만 제외시키면 된다. 이 패싱. 이 패싱. 미안하지만, 이 미안해? 어쩔 수 없어. 그런 거죠. 20의 양의, 이건 좀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나? 시역 가기 문제 맞아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약수개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게 뭐다? 소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그럼 20의 n승이라는 거는 일단 얘를 바꿀 수 있잖아. 2의 제곱 곱하기 뭐죠?
5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n승이 된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2에 2n승 곱하기 5에 n승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 안 돼요. 그럼 이제 지수가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곱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요거에다 1씩 더해가지고 곱한 게 뭐다? 그게 약수의 개수잖아. 그럼 여기는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2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게 몇이다? 28. 그럼 2차 방정식이죠, 이게? 그럼 풀리는 거죠. 사실 뭐 시역 더하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엄청 어렵지는 않죠. 뭐 n만 있어도 풀려요. n이 있으니까 넌 좀 당황스럽니?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래도 되게 물러보는 거죠. 그죠? 느낌은 약간 물러보는. 답은 딱 암산해보면 3 집어넣으면 나올 것 같은데. 2차 방정식 안 풀게요. 인수분해해가지고 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넣을게요. 딱 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아닌가요? 뭐 자연수인데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대표 예제 이제 5번. 야, 이거 기차기는 되게 많이 나오지 않냐? 이거 중학교 때부터 거의 뭐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대표 6번은 조금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리 못해도 대표 6번까지는 가주는 센스를 발휘해줘야 되는데. 아닌가? 다 해보려야 되나? 쉬지 말고 다 하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되게 필요하게 생겼죠? 아니, 그분이 일단 뭐 보세요. 이제 일단 보면서 시간을 좀 봅시다. 여튼간에 참고로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아쉽지만 수업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없다는 말씀이죠. 내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다 쉬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중학교까지 다 쉬는데 내가 이제 제가 그렇게 한 5일에서 7일 딱 쉬잖아. 문제가 뭔지 알아요? 딱 쉬고 내가 로봇처럼 다음날 공부해야지 30일날 딱 오잖아요. 공부가 전혀 안 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나도 다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놓이잖아. 이게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5일에서 풀이로 넣으면요. 그 다음 5일에 또 놀아요.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선생님이 다 경험해보고 선생님 공부 너무 많이 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브레이크 좀 잡고 계속 공부하는 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연습 푹 놀잖아요. 그럼 거의 애들 다 망하는 이유가 계속 놀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내가 마음 잡고 30일 더 앉아서 할 거야. 이런 헛된 망상을 품고 있는 거죠. 근데 다 놀잖아요. 한 번도 공부 안 하고 30일 앉아있는데 전혀 공부를 못해요. 그렇게 전날이 전사하는 거예요. 그날만 못하냐. 31일도 못하고 계속 못하고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공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험생이 되면 애들한테 내가 얘기를 하는데 하루를 풀로 놀지 마라. 하루를 풀로 놀면은 그 다음날도 또 공부가 안 된다. 그 다음날도 공부가 안 되니까 아무리 놀아도 하루에 최소 한두 시간 정도는 계속 공부를 해놔라 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상위권으로 갈수록 하위권 애들은 뭐 그냥 안 하니까 뭐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풀로 논다고 해준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처럼 이때까지 놀아 이때부터 공부해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되잖아요? 미인자를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인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조금 제대로 시킬 때는 너무 노는 날을 많이 잡지 않아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놀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왔을 때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 기간에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 망해요.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잘 시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쁜 이야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와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된다. 고등학교 올라갔잖아요. 계속 풀로 노는 거를 별로 즐겨하면 안 돼요. 되게 공부하려고 앉기가 되게 어려워요. 대부분 다 똑같거든요. 이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서연아, 선생님 믿으세요. 한 5일 놀고 오잖아요, 풀로. 그 다음 5일도 공부가 안 돼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 때 이제 임시공휴일까지 다 놀잖아요. 그럼 이제 31일날 일단 공치인 겁니다. 거의 공치의 확률이 거의 한 99.9%예요. 와가지고 이제 내 공부가 안 돼요.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있는 거죠. 거의 똑같아요. 아니 달라질 수가 없으니까 거의 같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고3 같은 경우에는 연휴 구정 있잖아요. 마지막 날 부르고 막 그래요. 진짜입니다. 네. 고3이 아니면 구정 때 부르지 않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 불러요. 저녁 때 와서 공부하라고. 진짜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고3들이 되게 슬퍼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도 쉬지 않는 거다. 너네 때문에 쉬지 않겠다. 너네는 고3 때문에 안 쉬지만 난 계속 안 쉬고 있다. 그러면서 난 고3도 아닌데 난 계속 쉬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뭐 그런 거죠, 뭐. 자, 나빠요. 자, A에서 출발해서 D 지점으로 가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죠? 1번과 2번은 경로를 따지면 A에서 B로 갔다가 뭐가 있는 거죠? 첫 번째,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가는 게 있는 거죠? 같은 지점을 두 번 이상 지나가지 않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두 번째 경로는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적용하는. 나눈 게 합의 법칙이다. 각각에 대해서는 동시에 발생하는 거니까 연달아 발생하는 거니까 곱하면 된다. A에서 B까지 몇 가지죠? 네 가지인가요? B에서 D까지 몇 가지죠? 세 가지죠? 곱해서 이게 12가지가 나온다. 두 가지, 세 가지니까 얘는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가 나온다. 근데 이제 2번이 문제죠. 아, 이번엔 두 명이 갔어요. 근데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2번은 얘네 둘이 싸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민지와 승현이가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 나는 너랑 다른 길로 갈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민지가 A, B, D 길을 가면 여기서는 이제 2번은 민지가 A, B, D를 가르면 우리 누구는? 승현이는 A, C, D 길을 가는 거죠. 승현이는 A, C, D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지 가는 것과 승현이 가는 것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얘 세고 얘 되는 거죠. A에서 B, D 가는 거는 12가지. 이거 12가지죠. 이거 6가지란 말이에요. 곱해야 돼. 72겠다.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민지가 A, C, D로 가는 거고 밑으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승현이는 볼 것도 없이 나간 너 아닌 데만 가면 돼. 그러면서 이제 A, B, D로 간 거죠. 그래서 둘이 겁나게 싸웠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었던 슬픈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친했었으면 같이 갔을 텐데. 그지? 서연아?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얘도 여기가 6가지, 12가지가 또 곱해서 나오는 거죠. 72가지니까 더해서 뭐가 된다? 100-4가지가 된다.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우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길이 복잡해진다. 처음에는 총 몇 가지였죠? 18가지밖에 없었던 길들이 둘이 같이 갔을 때 18가지면 충분했던 길들이 싸우니까 144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길이 복잡해진다. 싸우지 말자. 뭐 그런 이제 교훈을 주는 문제였다. 자, 그래서 5-4번은 약간 변형된 문제죠. C하고 D에다가 이제 뭐를 넣는 거죠? 교량을 주겠다. 다리를 건설하겠다. 몇 개를 건설해야지만 나올 것이냐? 40개가. 이것도 중학교 때 보면은 좀 어려운 문제 집중이 있어요. 5-4번 같은 게. 풀어보세요, 5-4번. 심화 문제집 같은 데 보면 5-4번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갑자기 또 우리 카메라가 멈추지 않고 그래서 공부하는 느낌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찍고 있어요, 지금. 그죠? 저기, 얘 공부하고 싶었나봐, 갑자기. 갑자기 공부하고 싶었. 네. 아니야? 자, 네.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닐 겁니다. 괜찮습니다. 대표율 6분까지만 할게요. 6분까지만 하고, 제가 오늘은 쉬겠습니다. 자, 5-4번은 어떻게 하면 되죠? A 지점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죠? 추가하는 도로의 개수.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갔다. 여기 2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 3가지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2가지고 여기 몇 가지인지 몰라요. 여기를 N가지라고 합시다. I don't know. 가지수예요. 그럼 첫 번째 가는 방법은 첫 번째는 A, C, B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A, C, D, B가 있겠죠. 그죠? 네. 세 번째로는 A, D, B가 있겠고
갔다가 C 갔다가 B가 된 경우가 있겠죠.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잘 나눠서 세우면 된다. 여기서 이제 A, C, B는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가지가 나오고 A, C, D, B는 2가지 갔다가 N가지 갔다가 그다음에 D에서 B는 또 2가지니까 4N가지가 되는 거고 A, D, B는 3가지였다가 2가지니까 6가지가 되고 A, D, C는 3가지, N가지, 2가지니까 6N이 된다. 그래서 4 더한 게 몇 개다? 40이다. 근데 나눈 다음에 고배법칙 쓴 다음에 마지막에 합의법칙 쓴다. 이 구조예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합의법칙을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대부분 어떤 법칙이 쓰여지냐면 대부분 고배법칙이 쓰여져요. 지금은 고배법칙 하나밖에 안 배웠지만 이제 순열, 조합, 뭐 엄청나게 많은 고배법칙 배울 겁니다. 진짜요?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없죠. 아주 가장 기본인 거죠. 지금까지. 아주 고배법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놈들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배법칙이 아주 스펙터클하게 아주 되면서 이 고배법칙을 또 배운 거에서 또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재밌게 가는 거죠. 그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해내면서 찾아내는 게 이게 바로 이제 확률과 통계의 맛이 되는 거죠. 확통을 선택하게 되는. 여러분 때부터는 수능은 확통만 본다는 얘기가 있죠? 몰랐나요? 미적분도 배워요. 학교에서. 근데 수능은 뭐만 나온다고요? 확통만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자, 얘는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4 더하기 4n 더하기 6 더하기 6n이니까 10 더하기 10n이 되겠고 이게 몇이 됐다? 40가지가 된다고 했나요? 전체가? 네. n은 몇이죠? 3가지가 되나요? 네. n은 3이 된다. 자, 하나만 더 끝냅시다. 대표 6번까지만 하고. 이 대표 6번 문제가 참 재미가 있죠. 선생님, 어떤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죠. 자, 이 대표 6번 문제가 조금 이제 심한 문제들을 보면 그런 문제들이 무조건 나오는데 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이웃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색깔을 같아도 된다, 달라야 된다? 이웃하는 놈들은 색깔을 다르게 칠해라. 중복이 돼도 되나? 5가지 색을 칠할 때 조심해라. 이게 이제 대표, 이게 고배법칙의 변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문제 되겠다고요? 이게 이제 색칠하는 방법에 들어가지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고배법칙이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 변형 없었지? 재밌었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바뀌어 그러는 거죠. 슬프지만 한번 슬플까요? 자, 5가지 색깔인데 누구를 제일 먼저 칠하냐? 먼저 제일 친구가 많은 놈을 먼저 칠하는 게 국룰입니다. 그럼 친구가 많다는 건 뭐냐? 인접해 있는 놈이 가장 많은 놈이 칠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우리 성인아 몇 명이나 인접해 있는 거냐? A는 4명이요. 4명이지. 그럼 B는 몇 명이나 인접한 거냐? 우리 승훈아, 네가 봤을 때 B는 2명인 거야. C는 몇 명이죠? 3명인 거죠. 그럼 누가 제일 많이 인접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A부터 칠해요. 제일 많이 인접한 것부터 칠하는 게 이제 국룰이다. 그래서 A는 색깔이 5개가 있잖아. 5개 다 칠할 수 있어요. 5개 중에 하나 골라요. 5개. 골라. 빨주노초, 파란보에서 무지개 색하면 빨주노초까지 가면 되나요? 빨주노초는 4개 아닌가요? 근데 뭐 무지개 색깔 5가지가 다 올 수가 있겠고 그러면 B는 다양하겠지만 얘랑 색깔이 달라야 돼요. 그럼 피해야 되죠. 그럼 B는 몇 개 칠할 수 있는 거죠? A 색깔 피해야 되니까 몇 개죠? 4개가 되는 거죠. 왜냐? A 색깔 피해야 돼요. A가 칠한 놈은 이웃하는 애들은 중복된 색깔 못 칠한다고 했으니까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A 하나 색깔 칠했겠죠. 5개 중에 하나 칠했겠죠. 그럼 얘는 4개밖에 선택이 못해요. 그럼 C는 또 몇 개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냐, 우리 승훈아. 3개죠. 왜냐면 얘랑 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3개예요. 그럼 얘는 몇 개죠? 마찬가지로 또? 아니죠. 얘랑 얘만 피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또 3개죠. D는 A랑 C만 피하면 돼요. 그죠? 그럼 E는 몇 개죠 또? 얘랑 얘만 피하면 되니까 또 몇 개? 3개가 되는 거죠. 다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는 약간 곱의 법칙인데 약간 변형이 일어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재밌나요? 이런 문제.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뭔가 또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변형 문제냐? 예를 들어서 6-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약간 변형이 일어난 거거든요. 6-4번. 이거 맞았을까요? 6-4번. 자, 그냥 풀었다. 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6-4번을 위에 거랑 똑같이 풀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걸려들어. 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거죠. 아닌가? 똑같은 문제였나? 6-4번. 이런 이제 변형 문제들이 있는데, 요거를 오늘 해결하면 여러분들의 이제 필강을 끝내주는 센스를 발휘해서, 근데 이게 경우의 수는 할만하지 않나? 너무 어렵나? 소연아, 할만해? 잠시만요. 왜, 누가 날 불렀습니까? 요즘 인싸 중이야? 내일 여러분들의 이제 운명의 날이죠? 승훈아? 내일 몇 시? 운명의 날 잘 모르네. 내일 2시 아닙니까? 여러분들 운명은 이제 2시에 이제 아까 성현이 인스타가 폭발해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인스타는 이제 누군가는 울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기뻐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 다 기뻐하길 바라지만 운명은 알 수 없으니까 그죠? 우리 승훈이 백양 썼나? 남자 거의 다 백양 쓴 것 같은데 지도는 여자친구들은 뭐 백양도 있고 서정도 있고 뭐 화정도 뜬 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흩어진 것 같은데 남자는 거의 몰표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거의 백양 몰표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일단 4번. 자, 대망의 문제. 우리 성윤이는 A, B, C를 칠해가지고 4, 3, 3, 3? 433. 4, 3, 3, 2 해서 이제 2개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장렬히 이제 전사한 거죠, 이제. 왜 전사를 했을까? 선생님! 봐봐, A까지 좋아. A까지 4개. 오케이, 좋아. A까지 4개 좋아요? 4개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아. 3개. 괜찮아. 괜찮아? 그럼 얘 몇 가지죠, 얘? 얘만 피하면 되잖아. 3가지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럼 왜 틀렸을까? 따라라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런 게 변형 문제인데, 봐봐. 내가 여기 빨간색을 많이 칠했어. 내가 4가지 색깔 해볼게. 빨주, 노, 초라고 할게. 만약에 얘가 빨간색 칠한 거야. 4개 중 하나 칠했어.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노란색을 칠한 거야. 예. 그럼 얘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럼 C는 몇 가지 색이 남는 거죠, 이제? 노란색만 피하면 되지. 몇 가지가 된다. C가 될 수 있는 거는.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이죠. 근데 이게 빨간색이 돼버리잖아요? 둘이 같아요. 예, 하죠. 제가 뭐라고요? 얘가 얘랑 같을 수가 있잖아. A가 C랑. C는 얘를 피하면 되잖아. A랑 같을 수가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같으면 얘가 3가지예요. 왜냐면 얘랑 이웃해 있는데 둘이 같으면 하나만 피하면 되잖아. 나눠야 돼요. 이런 문제가 이제 변형인 거죠.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3개가 나와요. 근데 3개 중에서 둘이 같을 수가 있어요. 둘이 같으면 한 가지만 피하면 되는 거야. 근데 둘이 다르잖아? 그럼 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눠야 돼. 이게 이제 변형 문제죠. 대부분 걸렸겠죠? 뭐 4, 3, 3, 2 쓰는 순간 다 집에 갔다. 왜냐? 여기서 C가 A랑 같은 경우랑 C가 A랑 다른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같아지게 되면 얘는 3가지인 거야. 달라지게 되면 몇 가지 되는 거야? 2가지가 돼. 그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그래서 시역 더하기인 거죠. 대부분 이제 4, 3, 3, 2 쓰고 이제 장렬히 전사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그래서 4, 3, 3, 2를 쓴 사람들이 나 몇 틀렸지? 이제 모른다는 거 많은 거죠. 이런 이제 변형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색깔이 같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나눠야 되죠. 봐봐. A 이제 요거까지 풀어주고 끝낼게요. A 좀 재밌죠? 다 낮게 들어갔나요? 자, 이게 4가지가 되는 거야.
B가 세 가지가 맞아요. C는 세 가지가 되는데 나눠야 돼. 같은 경우, 다른 경우. 같은 경우가 한 가지. 얘랑 같은 경우. 다른 경우가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빨간색, 이 빨간색 같은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야.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만약 같았어. 그럼 뒤는 몇 가지가 된다? 뒤는 몇 가지가 된다? 얘는 세 가지가 되는 거야. 둘이 같은 거니까. 하나만 피하면 되니까 얘가 세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달랐어. 얘랑 달라. 그럼 얘는 두 가지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곱하면 돼요. 4, 3, 1, 3. 4, 3, 2, 2. 더해주시면 되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다 거의 다 듭니다. 처음에 풀면. 대부분 다 틀린 문제예요. 낚시 확률 99.9%에 달하는 아주 놀라운 문제가 되겠죠. 대부분 이제 4, 3, 3, 2 쓰고 다 당연히 전사하고 왜 튀었는지 모르겠다. 답이 잘못됐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논란에 불러일으키는 이건 내가 틀릴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강력하게 막 하고 이제 그럼 이제 내가 하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죠. 직접 세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하세요. 빨리 좀 안 해라. 뭐 이 정도는 셀 수 있지 않냐. 100개도 안 나오는데. 잘 나눠서 세봐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으로 가는 케이스랑 더하기 이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가는 걸 더해주면 돼요. 4, 3, 12에다가 3 곱하기가 36 12에다가 3 곱하기 48 답은 84가지가 나온다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였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이제 숙제가 되겠고 프린터물이 조금 나가겠고 다음 시간에 아마 뒤에 거 하신 다음에 바람과 같이 순열과 조업을 막 할 거예요. 아주 빠르게. 그래서 선생님 목표는 다음 주 월요일 27일까지는 경우의 수가 다 끝나는 게 목표죠. 그 다음에 31일부터 또 시작해가지고 이제 행렬 금방 끝나요. 그래서 이제 뭐 2월 뭐 첫째 주 안으로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밥을 하고 넘어갈 예정이니까요. 열심히 달려주시기를 바랍니다.